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라이팅도 안 하고 연탄 라이팅도 안 하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 정말 춥습니다. 최대 한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은 영하 10도입니다. 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눈 소식도 있습니다. 이미 전국 각 지역에서 눈발이 날린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자, 북쪽에서 내려온 영하 35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머무는 가운데 밤사이 육지가 냉각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13일에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채점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수험생들의 정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낮 2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까지 5개월 동안 이념, 진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국대 분쟁 해결 연구센터 분석에 따르면 전체 공공 갈등 비용 48조 원 중에서 63%가 탄핵 찬반 집회 등 이념 갈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인당 약 60만 원을 부담한 셈인데요. 특히 이념 갈등은 다른 갈등보다 지속 기간이 길고 해결이 어려워서 사회 피로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지역, 계층 갈등 등 다른 사회 의제는 계엄 탄핵 이슈에 묻히며 오히려 줄어들었고 경제적 피해와 공동체 갈등 같은 보이지 않는 손실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협력의 구조로 전환하느냐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이가 계엄만 안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비용 30조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시절 대통령실이 김건희를 위해서 무궁화 휘장이 새겨진 전용 액자를 별도로 제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존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단 액자만 사용해왔고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배우자만을 위한 액자를 따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사진용으로 새 액자를 제작하며 초기 제작비만 1,000만 원이 들었고 행사 때마다 액자 비용이 100만 원 이상 추가로 발생해 예산을 초과한 적도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김건희가 참석한 행사 사진에는 모두 최고급 액자가 사용돼 대통령 액자보다도 단가가 높았습니다. 과거 청와대 의전 관계자들은 별도 제작 필요가 없었다라고 지적했고 당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건희가 통제 불가능한 특권 계급처럼 군림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 따위 게 뭔데 이 돈을 들이고 이 노력을 기울여서 띄워야 했습니까? 김건희 저딴 게 뭔데요? 무슨 자격으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까? 아니 제가 저 국민으로부터 한 표라도 받았습니까? 진짜 화가 나네 진짜. 저 따위 게 뭐라고? 이 등신 같은 놈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들 이걸 감추기 위해서 자료를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구나.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도 졸속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인사검증 자료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특히 후보자 지명이 인사검증 동의서 접수 하루 만에 이루어져서 사실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도 공모했을 가능성을 두고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직접적 지시 정황이 부족해서 불기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사건 판결문에서 검찰의 위법 증거 수집을 강하게 지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문은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영장 없이 탐색 선별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임의 제출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조모 씨가 어떤 사건 증거인지도 모른 채 서명했고 검찰이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를 모두 가져간 점을 적법 절차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전자정보가 본건과의 관련성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기한을 맞아서 항소 여부를 두고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런 의견과 계속 다투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막판 고심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어제 항소했습니다. 항소했어요. 뭐 2심에서 지든 이기든 뭐 무슨 상관이냐. 항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군 부대와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쿠팡 대표가 상세 주소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고 시인하면서 보안 우려가 폭발한 것인데요. 군 부대에서는 장병들이 편의상 앱에 입력해온 건물번호, 계급, 성명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들도 출입증 없이 드나들 수 있는 화물 출입구 위치의 비밀번호 같은 내부 보안 정보가 새 나갔을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1인 점포 여성 사업자들도 범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뒤흔든 참사라면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준비에 들어갔고 대규모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가 그 쿠팡은 과연 SNL에서 쿠팡을 비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더군요. 그럴 리 있겠습니까? 네. 자,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낸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비무장 국민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쿠데타를 막아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위대한 국민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의 바탕을 둔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7일 형사부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 특검은 도합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의 법 밖에 법 위에 존재해왔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부양해 8억 1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특권적 행태로 수사를 회피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혐의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와 윤석열 정권이 한통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은 몇 시간 뒤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곧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위헌이라고 맞섰지만 민주당의 기세를 막지 못한 채 전원 기권했습니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며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 친위 쿠데타 시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판에 박힌 듯한 궤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에서 국회를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이라고 지칭하며 비상계엄은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는 경고성 계엄 논리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투개표에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도 반복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대법원에서 현재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지금과 같은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늘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무역법이나 무역확장법 같은 다른 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관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가 갖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때만 부여받는 권한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